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에스콰이몰트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달이 걸려 태평양을 횡단해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내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너무나 넓고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조원들이 자기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했고 음식도 무척 좋았습니다. 가장 놀란 점은 잠수함에 탑재된 시스템의 성능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감탄을 자아냈고 다양한 전술 운용 방식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이 먼 길을 와준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곳 빅토리아까지 오는데 거의 2달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도착한 것만으로도 기대가 커집니다. 캐나다가 우리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가족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줄 장비를 사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현지에 도산 안창호함이 도착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연륜을 가진 캐나다의 군 관계자와 제독들을 비롯해 언론까지 한국을 크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캐나다 정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큰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만큼 정성을 보였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잠수함을 이끌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 1~2달이 걸리는 대장정이며 그만큼 한국에서 많은 예산은 물론 마음까지 정성을 다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만큼 한국이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캐나다가 감동할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독일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아직 만들지도 않은 것에 비해 한국은 이미 실물을 가지고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위험성은 또 있는데 호위함 분야에서도 만들지도 않은 호위함 납품을 제시했다가 2027년에서 2031년으로 무려 4년이나 뒤로 미뤄지는 굴욕을 겪은 상태입니다. 이는 시스템 전반이나 설계 플랫폼 등 전반적으로 해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호위함을 맡은 라인메탈 해양사업부와는 다르게 티센크루프는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무리한 스펙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캐나다 잠수함을 제 시간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이며 주변 정비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정비할 예정도 있고 가까운 곳에는 미국에서 인수한 필리 조선소도 버티고 있습니다. MRO, 즉 핵심이 되는 유지 정비 보수에 있어서도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 수준은 5대5로 예상된다는 것이 뭔가 김새가 좋지 않다는 상황이 나온 거죠. 캐나다 내부에는 아직도 독일을 선택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나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이 흐름에서 독일의 차세대 잠수함 E1, ECD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내미는 카드는 이겁니다.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짓고 거기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방산 납품 실적입니다. 노르웨이가 독일과 오랫동안 협상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갈아탔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러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전부 독일과 거래하다가 한국으로 이탈했습니다. 독일 방산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속한 납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다 갈아탄 겁니다. 독일이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조선소를 만들어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선택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현지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독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빅토리아급이 전부 퇴역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2032년 1번함, 2043년 전략 납품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진 한국을 선택할 것이냐. 독일 말을 믿다가 후회한 나라들은 이미 여럿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은 세이프 금융을 댄다, 이런 돈 문제를 말하는데 조선은 돈으로 해결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배를 척척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노하우와 기술 등 종합공업이 곧 조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캐나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캐나다 내부에서 한국이 12척을 전량 생산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캐나다 내 건조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캐나다 공장 건설은 잠수함 인도 일정을 크게 늦추고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힐타임스에서도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영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2030년대 중반부터 차례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해군 능력의 공백을 막으려면 신형 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시간적 긴박감이 최우선 목표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방산선임연구원은 현지 인터뷰에서 잠수함의 캐나다 국내 생산은 공급 업체들이 제안을 더 매력 있게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일 뿐이라며 캐나다 국방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여러 척을 건조할 경우 비용이 늘고 프로젝트 인도가 늦어진다면서 이는 결국 프로젝트가 끝난 뒤 고객도 없는 생산 라인을 만드는 모양새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습니다. 캐나다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 내부에는 전문 조선소 인력이 거의 전무하며 노동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캐나다의 조선소가 들어서고 건조가 매우 복잡한 잠수함을 만든다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일단 독일은 조선소라는 달콤한 단어를 던져주지만 결국 독일이 조선소를 짓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지어지더라도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잠수함 가격은 한국 잠수함 가격보다 몇 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미국 조선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구축함 하나가 한국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은 허황된 조건으로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대부분의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빠르게 캐나다 해군이 운영하도록 돕겠다고 했는데 독일처럼 현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답시고 진행하는 사업은 누더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공장이 있어봤자 누가 캐나다에서 건조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치와 실리 가운데에서 캐나다 정부는 아직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군 싱크탱크 격인 연구소에서는 한국이 답이다 라고 하고 있고 외교 정책에서는 독일이 유리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쪽 전문가들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독일로 발표하고 종결됐을 사안이었으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전쟁 가운데 각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예전과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보호막이라고 여겼던 미국이 돌변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캐나다는 육상 국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 건너편에 위치하고 북극과도 가깝습니다. 북극은 중국과 러시아가 득실거리고 있으며 이제 미국조차 캐나다 옆에 그린란드에 야욕을 보이고 있죠. 과연 이런 상황에 정치 외교 노름을 하면서 독일 방산을 들이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물론 독일 티센크루프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고
한국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방산에서 생산 인프라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느린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는 당장 무기부터 들여놓고 봐야 하는 국제 정세에서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오션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영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을 한국 자체 조선소에서 전량 건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화 글로벌 디펜스 사장은 이번에 한화오션은 자체 조선소에서 최대 5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설비를 갖췄다며 배송 일정에서 다른 어떤 선택도 따라올 수 없다고,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품 일자를 준수하겠다고 철통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2년 첫 함정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그리고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납품할 수 있다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캐나다는 낡은 빅토리아급을 조기 퇴역시키고 약 10억 캐나다 달러, 약 1조 원에 달하는 유지 보수 비용조차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달리 일자리를 캐나다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 모두 북미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싼 인건비를 고려하면 조선업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현지 인원을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조선업에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게 되며 함정 확보가 늦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패권 문제로 중국에 대항할 빠른 함정과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자국의 조선소 건설을 고집한다면 그 비효율로 중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현재 조선소 단 한 곳에서만 15척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로 무서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와 해군은 한국과 독일 중 누구를 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의사결정 과정 중에 보여준 한국 내 조선소 시설에서의 건조가 당연하다는 그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이며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화오션 측이 무조건 한국 내 생산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폴란드의 경우에는 폴란드 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사업에서는 1억 달러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쳤는데 그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빠른 전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캐나다에게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뒤 현지 정비를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는 폴란드와 같이 아직 러시아와 물리적 충돌은 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북극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와 반드시 분란을 겪게 될 수 있겠죠. 독일은 이러한 일을 가정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분쟁이 생기면 도와줄 것이다. 한국은 이게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 측이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에 대해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캐나다가 막판에 해왔다면서 캐나다가 한국을 지렛대로 썼다고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지금까지 각종 TF를 꾸리며 수주를 위한 헛고생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라면 그 나라와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잠수함 이상의 약속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 약속을 지킬 힘도 없는데 저런 캐나다의 망상은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요. 실제 캐나다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고민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캐나다에 대한 경고가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의 도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중동 사업에서 2년 안에 수주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사우디 호위함 계약은 올해 안에 업체 선정이 예정되어 있고 잠수함도 RFP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돈 많고 조건 단순하고 결정 빠른 고객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독일이냐 한국이냐 아직도 저울질 중인데 사우디가 먼저 주문서를 내밀면 캐나다의 납기 일정은 자동으로 밀립니다. 2032년에 받기로 한 일본 함이 2035년, 2037년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캐나다가 가장 걱정하는 빅토리아급 공백 문제가 현실이 됩니다. 갑질하며 황당한 조건들을 달다가 줄줄이 뒤로 밀리는 건 결국 캐나다 본인입니다. 돈 많고 조건 단순하고 빠른 고객이 나타났을 때 누구를 먼저 모실지는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 어렵지 않은 선택입니다. 업계에서는 굳이 어려운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캐나다보다 사우디가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가 잠수함을 사우디에 빼앗긴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사우디는 처음으로 잠수함을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호위함의 잠수함까지 중동 해군력의 판도가 한국의 손을 거쳐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거기다 모로코 등까지 더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체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무대가 됩니다. 반면 캐나다는 반드시 필요한 잠수함인데도 스스로 선택을 늦추고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생산 슬롯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독일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캐나다가 여러 가지 덕지덕지 누더기 조건을 붙여나가는 사이 사우디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